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XRP 지지자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XRP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거래소의 상장 혹은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에 대해서 한심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코인베이스 리플 XRP를 상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로부터 불법 증권 판매로 소송을 제기받았고 리플이 암호화폐를 통해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였죠. 결국 리플은 증권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SEC와 법적 분쟁에 들어간 리플을 결국 코인베이스는 상폐시켰고, 자,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제소하며 또 19종의 이름 있는 코인들을 하나하나 들먹이고 증권성 여부 소송을 진행하였죠. 그렇다면 2021년 1월 리플을 상폐시켰던 그때와의 상황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리플은 홀로 SEC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리플만 상폐시키면 됐겠지만 지금은 많은 코인을 상폐시켜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코인베이스는 왜 리플과 같은 이유로 SEC와 분쟁 중인 코인들을 상폐시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건 충분히 타당성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많은 코인들을 상폐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SEC가 소송을 건 코인들의 수가 리플의 소송 때와는 다르게 10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코인들은 거래량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코인들이죠. 그 코인들을 리플 때와 같이 똑같이 모두 상폐시킨다면 아마도 코인베이스에 경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를 떼어가죠. 사실 우리들이 거래할 때는 그다지 높은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죠. 인출 수수료도 있습니다. 단 하루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액수는 어제만 해도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코인베이스는 수수료 부과에 대해 꽤 복잡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뭔가 마치 고의적으로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거래소 수수료까지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는 게 곧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코인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여부에 관련해서 또 한번 알아보다 보니 코인베이스의 수수료 방식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최근 FTX 거래소의 부활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었죠.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하더라도 거래소를 재건시키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일 겁니다. 그만큼 거래소가 돈이 된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수수료까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하나 만들면서 최대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좋은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저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아이고 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수수료 방식은 조금 특이하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통화 전환에 대해 최대 2%의 스프레드 증거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부과되는 스프레드 증거금은 저희가 거래 가격을 산출한 시점과 주문을 시행한 시점에 코인베이스 프로 내에서 디지털 통화 가격의 시장 변동으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리플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겠죠. 현금, 명목 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또는 암호화폐에서 현금, 명목 화폐로 전환할 때 코인베이스는 고정 수수료와 퍼센트 수수료 1.49% 중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 또한 거래소가 수익을 보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들 좀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 비리, 뭐 얼마나 많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거래소들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소장에서 제기한 혐의 중 하나인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EC가 소장에서 언급한 증권 분류 암호화폐들의 거래 지원은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XRP는 상장 폐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증권 분류 소송에 들어간 암호화폐들을 상장 폐지시키지 못한다면 리플 XRP 재상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닐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많은 코인들을 상장 폐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리플 XRP를 상장시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결국 코인베이스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리플을 상폐했을 때도 말이 많았죠. SEC와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폐할 때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SEC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리플을 상폐시켰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만간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장시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우리들은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의 소송이 유리한 판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상장 여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더욱 좋은 투자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코인 이슈들 분석해서 투자 방향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100만 원을 뚫으며 1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달성. 헐헐 날아다니는 대장들을 따라 알트코인들 역시 들썩들썩거리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을 대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알트코인 대부분 지난주 한 주간 비트코인보다 높은 폭으로 올라 알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100개 중 75개가 비트코인보다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주요 알트코인인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이다. 최소 2%에서 최대 911%까지 뛰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 이캐시 많이 뛰었죠. 예상보다 너무 많이 뛰어서 크게 수익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괜찮은 수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플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단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 창구로 꼽힌 EDXM은 시타델과 피델리티, 찰스 수압 등 월가 공룡들이 만든 코인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다. EDXM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의 매수세가 힘을 받을 거란 관측이 되고 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트 랠리가 곧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상승 가능성 높은 코인으로 EDXM에 상장된 코인을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데이터가 바로 나왔습니다. EDXM 지원 코인들이 투심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형제들로 불리는 알트코인들의 오름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분류된 비트코인 형제들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이캐시는 벌써 많이 올랐고 사실 이런 패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 삼형제들이 따라서 오르는 건 계속 변함없이 나오고 있는 역사적 패턴이죠. 우선 비트코인 삼형제로 알려진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된 이캐시도 같이 포함되죠. 전날 기준 비트코인 SV는 전주 대비 21%, 이캐시는 42% 각각 훌쩍 뛰어넘었다. 비트코인 골드는 12.6% 올랐다.
이런 시장의 패턴들을 조금만 잘 이용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블랙록 호재로 재차 상승세를 이어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영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을 각자 상황에 맞게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계획적으로 잘 잡으신다면 올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리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XRP 지지자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XRP의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거래소의 상장 혹은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에 대해서 한심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9일 코인베이스 리플 XRP를 상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로부터 불법 증권 판매로 소송을 제기받았고 리플이 암호화폐를 통해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였죠. 결국 리플은 증권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SEC와 법적 분쟁에 들어간 리플을 결국 코인베이스는 상폐시켰고, 자,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제소하며 또 19종의 이름 있는 코인들을 하나하나 들먹이고 증권성 여부 소송을 진행하였죠. 그렇다면 2021년 1월 리플을 상폐시켰던 그때와의 상황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리플은 홀로 SEC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리플만 상폐시키면 됐겠지만 지금은 많은 코인을 상폐시켜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코인베이스는 왜 리플과 같은 이유로 SEC와 분쟁 중인 코인들을 상폐시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건 충분히 타당성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많은 코인들을 상폐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SEC가 소송을 건 코인들의 수가 리플의 소송 때와는 다르게 10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코인들은 거래량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코인들이죠. 그 코인들을 리플 때와 같이 똑같이 모두 상폐시킨다면 아마도 코인베이스에 경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를 떼어가죠. 사실 우리들이 거래할 때는 그다지 높은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죠. 인출 수수료도 있습니다. 단 하루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액수는 어제만 해도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코인베이스는 수수료 부과에 대해 꽤 복잡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뭔가 마치 고의적으로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거래소 수수료까지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는 게 곧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코인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여부에 관련해서 또 한번 알아보다 보니 코인베이스의 수수료 방식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최근 FTX 거래소의 부활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었죠.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하더라도 거래소를 재건시키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일 겁니다. 그만큼 거래소가 돈이 된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수수료까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하나 만들면서 최대한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좋은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저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아이고 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수수료 방식은 조금 특이하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통화 전환에 대해 최대 2%의 스프레드 증거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부과되는 스프레드 증거금은 저희가 거래 가격을 산출한 시점과 주문을 시행한 시점에 코인베이스 프로 내에서 디지털 통화 가격의 시장 변동으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리플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겠죠. 현금, 명목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또는 암호화폐에서 현금, 명목화폐로 전환할 때 코인베이스는 고정 수수료와 퍼센트 수수료 1.49% 중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 또한 거래소가 수익을 보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들 좀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 비리, 뭐 얼마나 많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거래소들이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소장에서 제기한 혐의 중 하나인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EC가 소장에서 언급한 증권 분류 암호화폐들의 거래 지원은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XRP는 상장 폐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증권 분류 소송에 들어간 암호화폐들을 상장 폐지시키지 못한다면 리플 XRP 재상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닐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많은 코인들을 상장 폐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리플 XRP를 상장시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결국 코인베이스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리플을 상폐했을 때도 말이 많았죠. SEC와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폐할 때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SEC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리플을 상폐시켰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만간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장시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우리들은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의 소송이 유리한 판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상장 여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일같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더욱 좋은 투자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코인 이슈들 분석해서 투자 방향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100만 원을 뚫으며 1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달성. 헐헐 날아다니는 대장들을 따라 알트코인들 역시 들썩들썩거리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을 대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알트코인 대부분 지난주 한 주간 비트코인보다 높은 폭으로 올라 알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100개 중 75개가 비트코인보다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주요 알트코인인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이다. 최소 2%에서 최대 911%까지 뛰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 이캐시 많이 뛰었죠. 예상보다 너무 많이 뛰어서 크게 수익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괜찮은 수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플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단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 창구로 꼽힌 EDXM은 시타델과 피델리티, 찰스 수압 등 월가 공룡들이 만든 코인 거래소로 주목받고 있다. EDXM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의 매수세가 힘을 받을 거란 관측이 되고 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트 랠리가 곧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상승 가능성 높은 코인으로 EDXM에 상장된 코인을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데이터가 바로 나왔습니다. EDXM 지원 코인들이 투심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형제들로 불리는 알트코인들의 오름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분류된 비트코인 형제들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이캐시는 벌써 많이 올랐고 사실 이런 패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 삼형제들이 따라서 오르는 건 계속 변화 없이 나오고 있는 역사적 패턴이죠. 우선 비트코인 삼형제로 알려진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된 이캐시도 같이 포함되죠. 전날 기준 비트코인 SV는 전주 대비 21%, 이캐시는 42% 각각 훌쩍 뛰어넘었다. 비트코인 골드는 12.6% 올랐다. 이런 시장의 패턴들을 조금만 잘 이용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블랙록 호재로 재차 상승세를 이어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영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을 각자 상황에 맞게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계획적으로 잘 잡으신다면 올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